네, 반갑습니다. 네,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3강 현재 가치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가치의 개념이 미래 가치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현재 가치는 아주 다양하게 또 응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가치의 개념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 개념의 응용. 자, 어떤 측면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응용이 된다 하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응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측정이 되어야, 내가 이 자산의 가치를 알아야 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얼마짜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투자를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하는 거 먼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자산의 가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산이라고 하는 거, 아마 이 회계를 배우신 분들, 또 특히 제가 먼저 업로드를 했던 회계 입문 강의에서도 이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 자산의 개념은 뭐 여러 이 회계책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길게 자산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바로 이거예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자, 미래에 나한테 경제적 효익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자산이다 이겁니다.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하는 것이 자산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자, 여기서 경제적 효익이다 하는 거, 자, 이 경제적 효익은 구체적으로는 바로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현금 흐름. 자, 나한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것.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순유입이란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 자, 현금의 유입도 있지만 내 호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 현금 유출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 미래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현금,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올 현금이 500원인데 미래에 내 호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갈 거, 그게 얼마냐? 그게 200원이다. 그러면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현금은 얼마냐? 그것이 바로 순유입이에요. 그러면 그 순유입은 얼마다? 30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하는 것은, 자, 현금, 구체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현금의 순유입을 의미한다 하는 거. 자, 결국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자산으로 인해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겁니다. 자산의 개념이라는 거.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다.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회계상 이익이 아니다 하는 거. 자, 회계상 이익과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보시기로 하고, 또 제가 아주 간단하게는 그 회계 입문 과정, 회계 입문 강의 제가 업로드를 한 것에도 간단하게 설명은 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동영상 강의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개념과
현금 흐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뭘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 이 자산으로 인해서 현금이 얼마나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측정을 한 것이 바로 자산의 가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죠.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한 것, 그것이 바로 자산의 가치가 된다 이겁니다. 자산의 가치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한 자산의 가치를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균형 가격. 자, 이 자산으로 인해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현금을 측정해서, 현금 흐름을 측정해서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한 것, 그것이 자산의 가치인데, 자, 이렇게 구한 자산의 가치를 우리는 자산의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말한다. 균형 가격. 자, 이 균형 가격은 결국 자산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가치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 균형 가격은 바로 이론적인 가격이 됩니다. 이론적인 가격. 자, 왜 이론적인 가격이냐? 자, 이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 가격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시장 가격의 개념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하는 거지만, 이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구한 가격이죠. 그래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균형 가격은.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은 이론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나 100%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100%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지 100% 정확하게 그 현금 흐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하는 점에서, 그래서 또 이론적이라는 말이 또 붙는 겁니다. 자, 균형 가격, 자산의 균형 가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이 강의에도 계속 나오니까 균형 가격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가치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임대용 부동산이 있을 때 그 임대용 부동산의 균형 가격을 한번 구해보자. 자,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이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금성이죠. 당연히 회계상의 수익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매년 1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다가 10년 후에 매각을 할 예정인데 약 10년 후에 100억 원 정도의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자, 그럴 때 건물의 가치, 즉 균형 가격은 얼마일까? 자, 이때 당연히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이자율을 알아야 됩니다. 이자율이 10%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자,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매년 10억씩 임대 수익이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매년 10억씩 임대 수익이 있을 것 같다. 딱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연금이라는 현금 흐름이죠. 연금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겠구나. 자, 그런데 10년 차 가서 자, 100억 원의 매각을 하죠. 그럼 100억 원의 매각 대금이 추가로 유입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자, 먼저 이 10억씩, 10년 동안의 10억씩 연금의 현금 흐름,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10년 차에 100억 매각. 자, 이거는 단 한 번 나타나는 현금 흐름이죠. 자, 일시불입니다. 그죠? 자, 결국 연금과 일시불이 혼합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렇게 구해보면, 자, 매년 10억씩 현재 가치를 구하면, 자, 1년 차에 10억. 이자율이 10%니까, 자, 1 플러스 0.1, 1.1이죠. 그 다음에 2년 차에 10억. 그 다음에 1.1의 제곱. 자, 현재 가치 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재 가치 구해서, 자, 마지막 10년 차에 10억. 1.1의 10승. 자, 이렇게 현재 가치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10년 차에 매각 대금 100억. 그리고 1.1의 10승. 자, 이렇게 현재 가치를 다 구해서 합계를 하면 그것이 바로 이 건물의 균형 가격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는 자, 연금이죠. 자, 매년 말 10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10억 곱하기 연금이니까 현재 가치 개수표를 보면 자, 10% 이자에다가 기간 10기간을 보고 개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개수가 얼마 나오냐? 6.145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연금의 현재 가치는 61.45억 원이다. 61억 4,500만 원이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시불 100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100억 곱하기 자, 현재 가치 개수를 보면 10% 10기간이죠. 자, 그럼 결국 1.1의 10승 분의 1인데 1.1의 10승 분의 1인데 요걸 미리 계산을 했더라 이겁니다. 자, 계산을 하니까 얼마 나왔냐? 0.386이 나왔습니다. 0.386. 자, 그러면 자, 일시불 100억 원의 현재 가치는 38.6억 원이다. 즉 38억 6천만 원이 되겠다. 결국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 건물의 가치는 이 1번과 2번을 합계한 것이 되겠죠. 건물의 균형 가격은 자, 100억 100.5억 원이 된다. 100.5억 원. 약 100억 원 정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A정보통신 주식을 자, 보유하면 자, 보유한 첫 해에 주당 5,000원의 자, 배당금 수익이 있다. 배당금 수익은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배당금 수익이 있고 이후에 배당금이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 주식의 가치, 즉 균형 가격은 얼마냐? 자, 이 주식,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주식, 이 자산의 균형 가격을 알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배당금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내가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매각할 생각이 아니라면 일단 이 주식을 계속 내가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균형 가격을 구한다. 이겁니다. 결국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 그리고 배당금은 첫 해 5,000원인데 그 이후에는 매년 5%씩 증가한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자, 일정률로 성장하는 현금 흐름. 그죠? 자, 거기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해에 첫 해에 배당금은 얼마다? 5,000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해에 배당금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5%가 성장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1 플러스 0.05 해서 두 번째 해에 배당금은 5,250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는 다시 여기서 또 5% 또 성장합니다. 그죠? 그러면 5,250원에 대해서 1 플러스 0.05를 곱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5,000원부터로 보면 1, 2, 3. 자, 세 번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5,000원부터 해서 자, 0.05에 자, 2승 4기간이 아니고 3기 말까지니까 5,000원부터 하면 자, 두 번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0.05의 제곱으로 해서 구하면 5,512.5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 다음에 또 5% 또 성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씩 성장해 가더라, 배당금이.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주식을 내가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이것은 무한대로 가는 것이다. 무한 연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무한대의 현금 흐름, 일정률로 성장하는 이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R 빼기 G분의 C 배웠죠? 여기서 R은 이자율입니다. 몇 %입니까? 10%고 G는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은 5%입니다. 0.05가 됐고, 그다음에 C는 첫 번째 해의 현금 흐름. 자, 첫 번째 해의 배당금은 얼마예요? 5,000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5,000원 나누기 자, 0.1 빼기 0.05. 자, 이렇게 구하면 결국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자, 1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 주식의 균형 가격은 이론적인 가격, 본질적인 가격은 10만 원짜리다 이 말입니다. 10만 원짜리. 그다음에 자, 우리 회사가 자, 채권 다른 회사의 회사채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채권도 역시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채의 가치를 측정을 해보자. 자, A정보통신에서 발행한 회사채입니다. A정보통신 회사채를 자, 3년 만기까지 자, 회사채니까 만기가 있어요. 자, 3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년 말 자, 이자를 현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900원의 액면 이자를 매년 말에 받을 수 있고 3년 동안 받을 수 있고 만기, 3년 만기가 되면 원금 10,000원도 상환을 받는다. 자, 이러한 사채의 가치, 균형 가격은 얼마일까? 자, 이자율이 10%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회사채는 만기가 3년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매년 말 자, 900원씩 이자를 받아요. 내가 이 회사채에 투자하면 이자를 매년 말 900원씩 받고 3년 말이 되면 자, 원금을 또 상환을 받습니다. 그죠?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회사채의 경우에는 발행 당시부터 자, 이 현금, 이 이자 지급 조건, 만기 이런 것들이 발행 당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자, 회사채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900원은 3년 동안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 거죠. 연금입니다. 연금. 그다음에 이 10,000원은 자, 단 한 번 나타나는 일시불의 현금 흐름이에요.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900원 1년차 자, 1.1 나눠주고 현재 가치. 그 다음에 2년차 900원 이자 1.1의 제곱. 그 다음에 3년차 900원 1.1의 3승. 그리고 3년차의 원금 10,000원 내가 받을 거니까 10,000원 1.1의 3승. 자, 이렇게 현재 가치를 구해서 각각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합계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 요 앞에 요 세 개는 900원씩 이자를 받는 거죠. 연금입니다. 연금. 자, 그래서 900원을 앞으로 빼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건 결국 뭡니까? 이자 10%. 그리고 기간은 3년. 자, 1승이죠, 여기는. 3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단 한 번 있는 일시불. 자, 이것은 10,000원 곱하기 결국은 1.1의 3승분의 1입니다. 그죠? 요거는 일시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요 세 개 더한 것은 요것은 뭘 찾아보면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표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다.
계산 결과를. 자, 2.487이다 이겁니다. 2.487.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결국 1.1의 3승분의 1이죠. 1.1의 3승분의 1인데 요것도 역시 미리 계산을 했다. 뭘 보면 된다? 연금이 아니고 일시불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계수표를 보면 되죠. 자, 찾아보면 10% 기간 3년 찾아보면 0.751이다 하려고 미리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자, 9,748원이다 라고 이 회사채의 균형 가격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현재 가치로 구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자산 중에서 생산 설비가 있죠. 특히 이제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자,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 제품을 판매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런 제조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런 제조기업은 생산 설비가 또 중요한 자산이 돼요. 그죠? 그럼 이 생산 설비의 가치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자, 생산 설비, 자, 뭐 공장이나 또는 뭐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 생산 설비에 신규 투자를 하면, 자, 신규 투자를 하면 그 설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이 매년 10억씩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생산 설비는 자,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용 연수는 10년. 그리고 잔존 가치는 자, 내용 연수가 끝났을 때 얼마를 받고 팔 수 있겠다라는 뭐 잔존 가치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잔존 가치를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0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법인세란 세금이 있으면 또 세금의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런 세금의 효과도 일단은 없다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0이고 잔존 가치도 0이다 라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이 생산 설비의 가치, 즉 균형 가격은 얼마냐, 그리고 이자율은 10%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 이 생산 설비의 내용 연수는 10년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생산 설비에 투자하면 매년 얼마씩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 10억씩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 10년 동안의 연금이잖아요. 10억씩 들어오는 거 연금이다. 자, 그럼 결국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자 이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1년차 10억 1.1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2년차 10억 1.1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 구하고, 자, 점점점 가서 마지막 10년차의 10억 1.1의 10승으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결국은. 자, 그럼 결국 이거는 10억을 앞으로 빼내면 자,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결국 연금이다. 자, 이자율은 10%. 그리고 기간은 10년 동안 반복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계산을 다 해놨죠. 뭘 보면 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표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연금 현재가치 계수표에 자, 이자율은 10%, 기간은 10기간에서 우리가 계수를 찾아보면 미리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자, 6.145다 이겁니다. 10억 곱하기 6.145 하면 결국은 61.45억 원이 된다 이겁니다. 61.45억 원, 61억 4,5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생산 설비의 균형 가격은 61억 4,5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균형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균형 가격은 무엇이다? 그 자산으로 인해서 미래에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그 자산의 가치를 측정한 것, 그것이 바로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 균형 가격은 이론적인 가격이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균형 가격은 자산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로 측정한 그 자산의 가치. 그것이 바로 자산의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앞에 예시도 봤고요. 자, 그런데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직접 그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 자, 그것을 우리가 시장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가격. 자, 그런데 이 시장 가격과 균형 가격 사이에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겁니다. 자, 똑같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자,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자,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이 있는데 이 두 가격 사이의 관계. 자, 먼저 자, 균형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주식에 투자할까 말까 했잖아요. 그죠? 그 주식의 가격, 균형 가격을 측정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실제 그 주식이 시장에서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 이 경우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 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은 8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80원짜리다라고 생각하고 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 즉 현금 흐름으로 측정한 본질적인 이론적인 가치는 얼마짜리다? 100원짜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경우냐? 고평가된 경우냐? 자, 이 경우는 시장에서 자산의 가치가 자, 저평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100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80원밖에 안 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저평가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향후에 이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본질적인 가치만큼 향후에 지금은 80원짜리지만 조금 있다가 조금씩 올라서 결국은 균형 가격까지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저평가되고 있는 경우는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어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자,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성격, 이런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한다. 자, 그 거래를 우리가 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차익거래, 재정거래. 자, 차익거래, 재정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야.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자, 그 거래를 우리가 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거냐? 지금 싼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싸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해야죠. 쌀 때 매입을 해야죠. 그래서 쌀 때 지금 매입을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매입한다 할 때는 보통 롱 포지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쌀 때 매입한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결국 얼마에 매입하는 겁니까? 시장 가격 80원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80원에 매입을 하고 있다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상승을 하고 나면 자, 1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팔자. 얼마에? 100원에. 그럼 결국 나는 얼마만큼 이익을 얻는 거예요? 80원 쌀 때 사가지고 100원에 올랐을 때 팔았으니까 20원만큼 내가 이익을 얻는 거죠.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재정이익이라고 해요. 재정이익. 이러한 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재정이익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경우는 재정이익이 얼마? 20원만큼의 재정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반대의 경우. 자, 이번에는 자, 균형 가격은 똑같이 이제 100원짜리인데 이 주식이 100원짜리 본질적으로 100원짜리고 이론적으로 100원짜리라고 지금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이 주식이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거냐? 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 12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하고는 반대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자, 본질적으로 100원짜리인데 지금 시장에서 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너무 고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시장에서 자산의 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아까처럼 뭘 할 수 있다? 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를 할 수 있다. 어떤 차익거래, 재정거래를 통해서 내가 재정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아까하고는 다르겠죠. 당연히. 이거는 고평가되고 있는 거니까. 자, 먼저 자, 자산을 빌립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사냐?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지금은 너무 비싸고,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경우예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싼데 그 비싼 값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니다. 그 주식을 그냥 주식채로 빌려요. 빌려서 팔아버립니다. 빌려서 판다. 그러면 팔면 내가 얼마의 현금이 호주머니에 들어와요? 120원짜리를 빌려서 팔아버렸으니까 호주머니에는 120원이 돈이 들어오겠죠. 120원 돈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얼마까지 떨어졌나? 균형 가격만큼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00원만큼 떨어졌겠죠. 그때 가격 하락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제 싸졌으니까 그때 이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하면 돈이 얼마 나가요? 100원만큼 돈이 나가죠. 호주머니에 120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가격 하락해서 매입을 했으니까 100원만큼 돈이 나가요. 결국은 100원만큼 돈이 나가고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빌렸으니까 그 주식을 그대로 그냥 상환을 해버려요. 그럼 나는 내 호주머니에 돈은 얼마가 남습니까? 그렇죠. 120원 들어왔고 100원 나갔으니까 20원만큼 난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거래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거래를 우리가 보통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 자, 공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공매는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이 될 때 지금 비싸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빌리고 나서 바로 팔아. 비싼 값에 팔아요. 그 다음에 싸지면 그때 그 주식을 매입을 해. 그리고 주식을 빌렸으니까 그냥 그 주식으로 그냥 바로 주식으로 바로 상환을 해버려.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는 20원만큼 돈이 남아요. 자, 그런 형태의 거래를 우리가 공매라고 한다. 자, 보통 우리가 공매 하는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 공매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가격이 하락이 예상될 때 하는 차익 거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매를 통해서 우리는 20원만큼의 재정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이 일치한다면 뭐 이것은 뭐 이제 책에서는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일치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일치한다면 자,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자, 시장 가격이 미래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차익거래, 재정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차익거래, 재정거래를 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이익도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차익거래, 재정거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자산의 가치 측정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 시장 가격, 뭐 이렇게 가격의 개념에 대해서도 봤고, 자산의 가치 측정에 대해서 봤는데, 자산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왜 하는 거냐? 왜 가치를 측정하는 거냐?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을 해야 그 자산에 투자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 가치 개념의 응용 부분에서 두 번째로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은 결국은 자산의 가치 측정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 하는 말 이미 설명했었죠.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그 자산을 매입한다는 겁니다. 매입한다는 것,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투자를 한다,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돈은 나가는 겁니다. 그죠?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쓰게 되니까 돈을 쓴 만큼 그만큼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투자의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돈 나가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투자할지, 자, 투자를 하면 현금이 나간다. 즉, 현금의 유출이 발생한다. 이거고, 자, 그리고 현금 유출이 발생해서 투자를 하면 결국은 그 투자로 인한 효과, 투자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금의 유입이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금 유출, 현금 유입이죠. 자, 그런데 이 현금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뭘로 얼마나 유출되는 것이냐? 아까 우리 균형 가격, 시장 가격 봤는데, 결국 매입하려면 시장에서 매입을 해야죠. 그럼 당연히 돈은 시장 가격만큼 돈을 지불하고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산의 시장 가격만큼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돈은 시장 가격만큼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돈이 나가는 거냐? 자, 일단 지금 내가 투자를 한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돈 주고 매입을 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100억 주고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투자의 효과는, 근데 이 투자를 지금 했을 때 투자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당장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현금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미래에 돈이 들어온다. 미래에 현금이 유입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입 시점은 미래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현금 들어오는 것이 미래니까, 자, 그럼 당연히 미래에 돈 들어오는 것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미래의 그 자산으로 인한 미래의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이 결국 뭡니까? 균형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아, 현금의 유입은 균형 가격으로 결국은 측정이 되는 것이고, 투자했을 때 돈 나가는 것은 시장 가격으로 돈이 나가는 거구나. 균형 가격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시장 가격은 돈 나가는 거구나. 그럼 뭐가 더 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 들어오는 게 당연히 더 커야, 그래야 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현재의 시장 가격을 비교를 하는 것이다. 비교를 하는 것이다. 자, 투자 의사 결정의 과정을 봅시다. 자, 현금의 유출액, 그것은 결국 투자액입니다. 투자액이고, 자, 그 다음에 현금을 유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나면 그 투자를 통해서 투자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현금 유입이다. 그런데 미래의 현금 유입은 우리가 당연히 100% 알 수가 없죠. 100%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 비교를 한다 이겁니다. 자, 현금 유출액,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투자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보는 거죠. 이것은 시장 가격으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시장 가격으로 내가 매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 현금 유입의 추정. 자, 이것은 당연히 미래의 현금 흐름이니까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된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균형 가격이다. 그죠? 당연히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된다. 균형 가격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시장 가격은 돈 나가는 거다. 자,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빼주면 당연히 자, 이것이 우리가 균형 가격에서 시장 가격을 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PV라고 합니다. NPV. 자, 이 NPV를 자, 우리말로 하면 순현재 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순현재 가치. 자, Net Present Value 해서 줄여서 NPV라고 합니다. 순현재 가치. 자, 이 순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균형 가격은 만약에 100원이었는데 시장 가격은 80원이에요. 내가 투자하려면 돈이 80원 들어가야 돼. 돈 들어가니까 돈 나가니까 마이너스인 겁니다. 균형 가격은 돈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NPV를 구했더니 20원이야. 그럼 이 투자는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투자는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대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비교를 보면 어떻게 비교한다는 거냐? 결국 NPV, 즉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이 투자를 한다.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 이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자산의 가치 측정에서 나왔던 예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매년 10억 현금 유입, 10년 후 100억 원의 매각 가능할 것으로 예상. 많이 앞에서 봤죠. 자, 이자율 10%일 때 아까 균형 가격 구했습니다. 균형 가격 구한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균형 가격이 아까 얼마 나왔냐면 1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100억 원.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내가 이 건물을 살려면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 것이냐? 95억 원 주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결국 NPV, 순현재 가치를 구하면 자, 균형 가격은 100억 원이죠. 그리고 시장 가격은 95억 원이죠. 결국 균형 가격 100억 원. 이것은 자,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로 구한 것. 결국은 돈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 다음에 지금 내가 이 건물을 살려면 95억 원 주고 사야 돼요. 시장 가격이 95억 원이에요. 이거는 돈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NPV, 순현재 가치가 얼마 나옵니까? 5억 원이 나옵니다. 0보다 크죠. 당연히 이 투자, 이 건물에 대한 투자는 하는 것이 이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순현재 가치. 균형 가격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요. 시장 가격은 지금 돈 나가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냥 현재 가치입니다. 그죠? 지금 돈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거의 현재 가치, 나가는 거의 현재 가치. 그래서 이게 순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자, A정보통신 주식을 한번 봅시다. 보유 첫 해 주당 5,000원 배당금 수익이 있고 이후에 5%씩 매년 증가한다. 이자율 10%. 자, 앞에서 이 주식의 균형 가격을 얼마로 우리가 추정을 했냐, 계산을 했냐?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 있던 예시예요. 자, 그런데 이 주식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거냐? 12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투자하려면 12만 원 주고 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12만 원 주고 사야 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순현재 가치 구하면 순현재 가치는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인데 균형 가격은 10만 원이었는데
시장 가격 지금 돈 주고 살려면 12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없다?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본다.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오히려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본다. 투자하면 손해본다. 투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재정거래, 재정이익을 볼 때 공매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투자를 내가 직접 매입을 해서 사면 당연히 손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차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 공매나 이런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금을 지출하고 내가 투자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설비를 한번 봅시다. 생산설비에 신규 투자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이 매년 10억. 자, 이자율 1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법인세도 0. 자, 그럴 때 아까 우리 생산설비 균형가격을 얼마로 구했냐? 61.45억 원. 61억 4,500만 원으로 균형가격을 구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아까 앞에 예시에서 구한 것이고, 그런데 이 생산설비를 투자를 하려면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냐? 55억 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산 설비를 내가 매입하고 투자를 하려면 5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를 구하면 자, 균형 가격은 자, 시장 가격을 빼면 되는데 균형 가격은 자, 61억 4,500만 원이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재 가치로. 근데 투자하려면 55억 원 돈이 나가야 돼요. 마이너스죠. 자, 이 차이를 구하면 당연히 6.45억 원, 그러니까 6억 4,500만 원이 되겠죠. 자, NPV,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큽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자, 55억 돈 지출해서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보면 더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다. 네. 이상 자, 현재 가치의 응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 현재 가치의 응용은 특히 이제 재무관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복습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